주권을 포기하면, 투표를 포기하면 포기하는 것만큼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됩니다.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 도시 아닙니까?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대단한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카이스트 학생들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전 중구 카이스트에서 오늘 아침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박성미 서관님. 앞서 국민의힘이 김주혁 후보 논란을 정조준한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카이스트 학생들과 사전 투표한 이유도 꽤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R&D 예산 삭감이라는 정권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말 못 참겠다, 정권 심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아마 청년층이 가장 피부로 자신의 삶에 와닿았던 일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이 삭감됐던 일일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이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그렇게 삭감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다시 역대급으로 편성을 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당시 정부는 왜 그렇게 했으며 이제 와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부의 실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난 2월이죠. 학위 수여식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을 이야기했다가 이틀막 정말 소위 말해 정말 입을 틀어막히고 이제 끌려나가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정말 이번엔 제대로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과거 박성미 서관이 언급하셨던 그 카이스트 학생들과 과학기술의 중요성,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무지함 지적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 신촌 이대 앞에서, 여기는 이제 대전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대전 중구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바뀔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정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지금 사실 여론 흐름이 뭐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한 건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접전 험지, 여론조사에서 자동응답은 초박빙인데 전화 면접에서 뒤진다. 그러니까 보수세가 강한 험지에서 민주당 지지층, 전화 면접 응하지 않는다. 주눅들지 말고 지지층 투표 독려하라. 이런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판단하기를, 물론 지금은 기세가 나쁘지 않지만 이른바 샤이 보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겁니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요, 만약에 민주당이 잘해서 그래서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그 지지율이 떨어지겠습니까?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잘한 것이 없는데 지지율이 높다, 그거는 반사적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지지율은 모래성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혹시 설령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잘한 게 있었습니까? 지난 2년 동안에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여당의 실책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편승해가지고 지지율이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문석 후보도 그렇고 김준혁 후보도 그렇고 지금 이런 악재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야 뭐 우리가 뭐 이러이러하게,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백성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과반수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그 여유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 않을 거고요. 속으로는 굉장히 초조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 변호사님, 근데 이제 상황실장이 가장 뭐 내부적으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네. 여론조사들이 뭐 자동응답, 뭐 전화 면접 다 각기 다른 접근으로 이제 민심을 읽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 면접에서는 뒤진다. 보수세 강한 험지, 그러니까 수치에 너무 만족하지 말고 지금 적극 독려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게 김민석 의원 후보의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 뭐 전화 면접 방식이냐 또는 ARS 자동 응답 방식이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김민석 의원님 아니어도 다른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화 면접 조사는 사람에게 직접 대답을 하는 것이고 A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음에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차이가 여론조사 응답률이라든지 또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반드시 여론조사 결과가 뭐 우리 진영이 유리하다 또는 뭐 상대 진영이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만약에 저 단독 보도가 맞다라고 한다면 김민석 실장님의 얘기의 취지는 결국 아무리 험지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지자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결국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지지하시는 분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해서 투표를 하게 하는 것,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게나 공이 다 필요한 전략이고 내세우는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사전 투표율도 꽤 높고 잠시 뒤면 아마 사전 투표 첫날 투표율 공식 집계 수치가 나올 텐데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가 더 유리한지 단언할 수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